자, 안녕하십니까. 근본에 29회 공인중개사 그 시험 대비 부동산 학개론 강의를 하게 되는 정윤찬이라 합니다. 뭐 동영상 상이지만 뵙게 돼서 반갑고요. 지난 28회 시험에서 학생분들이 이제 아마 그 난이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체감 난이도는 이제 조금 더 작년보다는 좀 높았다. 뭐 이렇게 이제 인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거는 이제 작년 시험 대비 계산 문제의 비중이 이제 조금 더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시는 게 계산을 못하면 또 합격을 못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계산에 대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에서 뭐 한두 개라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론만 충실히 정리하셔도 무난하게 점수는 이게 딸 수 있다. 다만 이제 나중에 그 시험장에 가셔서 시험 보실 때 문항을 이렇게 쭉 풀다가 중간에 계산 문제가 나오면 그때 풀지 마시고 이론을 다 풀고 마지막에 푸는 게 시간을 조정할 때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앞으로 강의하면서 이제 계속 주지를 시켜드릴 테니까 그 점은 꼭 잊지 마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이 학개론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여러 분야에 이제 단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이 과목을 공부할 때 가급적이면 이제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이제 필요한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이해에다가 필요하면 이제 암기할 수 있는 거를 이제 병용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쭉 들으시고 동영상으로 이제 시청을 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높은 집중력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번 시험에 이 과정을 통해서 꼭 합격하겠다. 얘기를 해야지만 자기가 이제 세운 계획대로 차분히 공부하셔서 이게 이제 그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밀리게 되거든요. 그런 사이에 시간은 금방금방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제 그 학원에서 강의할 때 말씀드리는 게, 수강생분들은 이제 처음 이제 공부를 시작할 때 11월, 12월 되면은 1년의 시간이 있는데 뭐 이렇게 뭐 급하게 서두를 게 뭐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희들은 이제 그 어떤 이제 특정 학원에 가게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한 달이면 4번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들 기준에 있을 때는 시간이 참 빨리 가는 이제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계획을 맞춘 대로 잘 진행을 하셔야지만 원하시는 합격이라는 결과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입문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입문서 안에서 이제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거, 이게 이런 거구나. 이 단원에서는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나 보다. 뭐 이런 정도로 인식을 하시면 되겠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거는 우리가 기본서를 통해서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반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그래도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은 질문을 통해 가지고 해소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이 부동산 학개론을 배우시는데, 이 부동산 학개론이라는 거는요, 요 개론이라는 자체가 기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학에 관한 이제 기초라는 걸 배우시는 거고, 단원에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에 총론 파트를 이제 배우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페이지 교재상에서 보시면은 이제 1페이지 그래서 이제 그 목차가 이제 쭉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총론, 강론, 감정평가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총론이라는 거는 뒤에 나오는 강론, 뭐 얘들은 이제 이해할 때 필요한 지식을 이제 제공을 해주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 부동산학 총론 안에서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시험 목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개념 및 분류. 그 다음에 부동산 특성, 또 가로 열고 속성.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는데요. 통상 이제 시험에서 나오면 얘네 한 문제, 얘네 한 문제, 그 다음에 요 부동산 특성에 대해서. 속성은 이제 출제 빈도가 자주 있지는 않고요. 몇 년에 한 번 주기꼴로 나오니까 나중에 이제 공간하고 위치 개념 정도 이제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요즘의 특징적인 것은요, 분류 관계가 토지에 관한 것만 얘기하지는 않고요. 주택에 대한 것도 이제 가끔씩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이제 대비를 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안 있는 걸 따져야 될 때, 제일 먼저 이제 교재 3페이지에 보시면 부동산학의 기초라고 나와 있죠.
거기에 이제 요 부동산 개념이라는 게 부동산 학에 관한 부분도 있고요. 부동산 자체에 대한 것도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맨 먼저 이 부동산학의 기초에 대한 거를 이제 한번 해보시는 거죠. 자, 기초 개념에서 이제 정의라는 게 나오는데, 정의에 대해서는 뭐 학문적인 성격이 강하니까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 토지라는 애는요, 자연물이죠. 그러니까 자연물이라는 얘기는 우리 인간이 생산한 재화가 아니라는 얘기죠. 또 우리 인간이 비용을 뭐 생산비를 투입한다 그래서 물리적인 양을 늘리거나 그럴 수는 또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야, 뭐 공유수면 매립이나 간척 사업 같은 거 하게 되면 면적이 좀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이 토지 경제학이라는 그 학문에서는요, 강이나 바다나 호수나 하천이나 다 같은 토지 자원으로 분류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용상의 전환일 뿐이지 물리적으로 그 양을 늘리는 건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거주하고 있는 지구라는 것은 단 하나의 거대한 토지 자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얘는 자연물이고 우리가 생산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얘를 잘못 이용했다고 그래갖고 잘못 쓴 거, 에이, 또 만들어내면 되지. 이런 개념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보게 되면 이제 정의 관계에서 중간에 가면 이제 김용진 교수라는 분이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응용학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 능률화의 원리라는 게 바로 뭐냐면요. 자연물이고 얘가 희소한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이용할 때 요 최요 이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이제 원리 같은 것을 우리가 찾아서 우리 인간 생활에게 좀 많은 이로움을 줄 수 있게끔 이 희소한 자원을 활용해야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게 부동산 학이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셔도 됩니다.